강세리가 저를 밀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병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신히 새어나온 황기만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진실의 무게는 중환자실을 가득 채운 모든 이들의 심장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황기만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침대 발치에서 창백하게 굳어버린 강세리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싼 머리의 통증보다 더 지독한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걸 보면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죽기를 바라는 눈으로. 황기만은 숨을 몰아쉬며 끔찍했던 순간을 증언했습니다. 형,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지. 의식이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약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 세리 씨한테 불만 많았잖아.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황기찬은 형의 충격적인 발언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나섰습니다. 야망은 있지만 언제나 자신을 향해 따스하게 웃어주던 그런 여자가 형을 계단에서 밀었다는 말은 황기찬에게 있어 현실이 아닌 끔찍한 악몽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강세리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세리야, 괜찮아? 아주버님이 잠시 혼란스러우신가 봐. 그러나 강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동공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오직 어떻게 깨어난 거지? 라는 절망적인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의식불명의 중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심지어 어젯밤 모두의 눈을 피해 이 병실에 잠입해 그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황기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만아,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세리가 왜 너를 민단 말이냐?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노숙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황기만과 강세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들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싹싹하고 살가운 며느리의 편에 서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강세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아주버님을 밀어요. 그날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지만 너무 순식간이라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 정말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아주버님을. 억울해서 숨도 못 쉬겠어요. 믿어줘요, 네. 제발.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은 보는 이의 동정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황기찬은 다시금 아내에 대한 믿음을 굳히며 형을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형, 제발 정신 차려. 세리 씨가 얼마나 놀랐는데 어떻게 그런 억지를 부릴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사과해, 세리 씨한테.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쪽 구석에서 숨죽인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재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재인의 얼굴에는 슬픔도 놀람도 아닌 차가운 확신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맞아요. 나지막하지만 모두의 귀에 선명하게 박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강재인은 황기찬의 흔들리는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며 핏기 없는 입술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잔인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강세리 씨가 아주버님을 민 것도 그리고 그 후에 아주버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제가 전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아니, 이 두 눈과 이 핸드폰에요.
강재인의 손가락이 천천히 화면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강세리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기나긴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그날 아침, 강재인은 그날따라 유독 심장이 시끄럽게 울리는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출근을 위해 황기찬과 함께 나선 대저택의 아침 풍경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지만 강재인의 내면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왜 저기 계시지? 차에 오르려던 강재인의 시선이 집 근처 공원을 향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최자영이 홀로 공원 산책로를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강재인의 목소리에 섞인 당황스러움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앞선 날카로운 예감이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출근해요. 황기찬을 먼저 보낸 강재인은 곧장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최자영의 걸음걸이에는 치매 환자 특유의 망설임이나 방향 감각 상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뚜렷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처럼 익숙하지만 지금은 폐가처럼 변해버린 옛 친정집 방향으로 정확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공원 깊숙한 곳, 주택가로 이어지는 낡은 석조 계단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최자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재인 역시 나무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강세리와 황기만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강세리? 지호 내 조카 아니더군. 황기찬 동생이 아니라 다른 놈 씨라는 진짜 검사 결과서야. 황기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눈앞에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내가 이 사실을 기찬이에게 알리면 어떻게 될까? YL그룹 안주인 자리. 당신 모든 게 끝장나는 거야. 황기만의 협박에 강세리의 눈빛이 독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다급하게 둘러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공원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아주버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 돈도 좋지. 하지만 그보다 더 통쾌한 건 위선적인 당신 가면을 벗겨버리는 거야. 기찬이 놈, 나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녀석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 자기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알게 되면 말이야. 황기만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가려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절망과 분노로 이성을 잃은 강세리가 황기만의 등을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황기만은 비명과 함께 균형을 잃고 돌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고 그의 몸은 무기력하게 꺾이며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채 멈춰 섰습니다. 강재인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장면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최자영의 존재를 뒤늦게 발견한 강세리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이내 그녀가 치매 환자라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교활한 안도감으로 표정이 바뀌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 강재인의 핸드폰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계단 아래에서 신음과 함께 황기만의 손이 강세리를 향해 뻗어왔습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세리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시끄러워. 당신이 내 모든 걸 망치려고 했잖아. 강세리는 도움을 청하는 황기만의 손을 발로 거칠게 찼습니다. 그 잔인한 폭력의 순간, 그리고 치매에 걸린 최자영을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다정한 며느리로 돌변해 어머님, 아주버님이 실수로 넘어지셨어요. 제가 처리할게요라며 그녀를 회유하고 현장에서 끌어내는 모습까지 강재인의 카메라에는 강세리의 완벽한 이중성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최자영을 데리고 사라진 후 강재인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황기만을 잠시 내려다보던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119가 아닌 자신의 유일한 조력자인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 씨, 저예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당장 와줘야겠어요. 다시 현재의 병실. 강재인의 핸드폰에서 재생되는 영상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황기찬은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화면 속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형의 손을 매몰차게 걷어차는 강세리의 모습.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당신이 내 약점을 모두 알고 있어라는 섬뜩한 목소리. 그것은 황기찬이 알던 강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낯설고 잔인하며 소름 끼치는 악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강세리. 황기찬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랑, 믿음, 행복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강재인, 너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저 여자가 우리 사이 질투해서 꾸민 짓이야. 함정이요? 강재인이 차갑게 비웃으며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나타난 곳은 황기찬의 대저택 뒷마당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세리는 그날 아침 입었던 피 묻은 옷가지를 화톡불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그녀의 필사적인 모습이 거실 창문에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의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작인가요, 강세리 씨? 어제 당신이 황급히 증거를 인멸하는 모습이에요. 핸드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전부 삭제하는 모습도 아주 잘 찍혔더군요. 강재인의 조력자 김도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김도윤이 재생한 마지막 영상은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병원 복도를 살금살금 걷는 강세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잠든 새벽 황기만의 중환자실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황기만이 의지하고 있던 산소호흡기의 튜브를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습니다. 으악, 이 악마 같은 년.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 노숙자가 비명을 지르며 강세리에게 달려들었지만 황기찬의 제지에 막혔습니다. 황기찬은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강세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황기만 씨는 이미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 중이셨습니다. 저희 의료진이 강세리 씨를 속이기 위해 의식불명 상태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겁니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전부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김도윤의 설명이 강세리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모든 것이 덫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강재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세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기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기찬 씨, 나 좀 도와줘. 내가 그동안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우리 지호는 어떻게. 당신 나 사랑하잖아. 그 처절한 애원에 황기찬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꺼내
강세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황기만이 계단에서 보여주려 했던 바로 그 친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도와달라고. 내 형을 죽이려 하고 심지어 내 아이도 아닌 아이를 임신한 채 나를 기만한 너를. 황기찬의 눈에는 더 이상 일말의 사랑이나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혐오와 배신감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내가 너에게 속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 이제 내가 지은 죄 평생 감옥에서 달게 받도록 해.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도윤이 이미 모든 증거와 함께 신고를 마친 뒤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과 함께 강세리의 비명소리가 병원 복도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강세리의 모든 범죄는 세상에 알려졌고 그녀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YL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황기찬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의 아이라 믿었던 생명까지. 깊은 밤 황기찬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강재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 있는 강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인 씨, 내가 다 잘못했소.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겠소. 내가 어리석어서 그 여자에게 눈이 멀어서.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끊어질 듯 떨렸습니다. 강재인은 무릎 꿇은 그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얼굴에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용서요? 강재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황기찬 씨,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강세리는 그저 시작에 불과해요. 강재인은 천천히 몸을 숙여 황기찬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증오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될 테니까요.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모든 것들의 값을 치를 시간이에요. 바로 당신부터 황기찬 씨. 그리고 그렇게 한 줄기 진실이 모든 위선을 무너뜨린 순간 그동안 웃음 뒤에 숨겨졌던 악의 민낯이 드러났고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은 처절한 배신으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강세리의 몰락은 시작일 뿐 강재인의 복수는 이제 막 불꽃을 피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거짓으로 얽힌 가면 뒤에서 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끝에 과연 황기찬은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불씨가 될까요? 다음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정말 긴장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